이렇게 만나 뵙게 해서 반갑고요. 저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계시는 그 기업 고객 사업부에 제가 데이터 센터 솔루션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요즘에 뭐 클라우드는 워낙 이제 뭐 대세죠. 대세고 뭐 많이들 얘기하고 있고. 근데 저희가 뭐 제목에서도 보시다시피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지금 지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가 현재 뭐 프라이빗 클라우드에서는 앞 세션에서 들었던 윈도우 서버 2012 굉장히 요즘에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가상화 스택에 대한 부분이 많이 좋아져서 그런 부분 많이 찾고 계시고, 저희가 또한 이제 윈도우즈 애저라는 이름으로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 부분을 저희가 이제까지 파스만 저희가 제공을 해드렸는데, 곧 이제 EIS, 인프라이즈 서비스에 대한 그 서비스를 국내에서도 이제 런칭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여러 가지 부분을 좀 같이 아울러서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프라이빗 클라우드에 대한 부분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저희 애저에 대한 부분 좀 말씀드리고, 이거 아울러서 이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했을 때 마이크로소프트가 여러분들한테 어떠한 그 캐퍼빌리티와 그 다음에 기능들과 어떤 식으로 저희 거에 대한 거를 도입을 고민을 하실 때 이게 어떤 식으로 가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앞에 보면 뭐 윈도우 서버와 뭐 애저와 해서 이제 뭐 데모를 한다고 했는데, 사실 윈도우즈 서버는 그냥 하이퍼바이저를 제공을 하고 고밀적도의 가상화 인프라를 제공할 수 있는 그 가상화 스택이죠. 그래서 사실은 프라이빗 클라우드하고는 상관이 좀 없는 얘기인데 좀 잘못 멘트가 좀 나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쭉 해서 제가 프라이빗 클라우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퍼블릭 클라우드 저희 애저 좀 말씀드리고, 그 두 개를 혼용해서 쓸 수 있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의 부분을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그 시장 조사 기관에서 뭐 지금 상황이 현재는 여러분들 대부분 인프라가 이제 레거시 물리적인 서버 인프라 플러스 일부 이제 사일로 형태로 가상화 인프라를 이제 가지고 계시는 게 일반적인 현재의 기업에서의 컴퓨팅 환경이죠. 근데 이게 이제 시장서 기관에서 대부분 이제 예측하고 있는 부분이 향후 이런 가상화 인프라가 고도화돼서 프라이빗 클라우드로 발전해 나갈 것이고, 일부 서비스들은 이런 것들을 프라이빗 클라우드에서 채택하지 못하는 이제 비즈니스들은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일부 채택을 해서 프라이빗 클라우드와 그 다음에 퍼블릭 클라우드, 그 다음에 일부, 그 다음에 레거시 인프라를 같이 혼자해서 쓰는 식의 아주 복잡 다변화적인 인프라를 이제 구성하는 식의 이제로 개편이 될 거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시장은 2015년 이후에 주된 인프라의 주체로 올 거라고 대부분 이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저희는 지금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에 대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좀 계속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서비스를 뭐 퍼블릭으로 올릴지 아니면은 프라이빗으로 올릴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고민이 많으실 텐데, 일단 저희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오퍼링에 대해서 좀 잠깐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할게요. 보시면 저희는 뭐 잘 아시다시피 사스, 파스, EIS 부분에 대한 퍼블릭 클라우드 다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측에 보시고 있으면은 프라이빗이라는 거는 저희의 이제 서버 제품군들을 라이센스로 구매를 하셔서 온프라미스 형태로 이제 구현하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크게 보시면은 사스 쪽에서는 저희가 대표적인 퍼블릭 그 서비스가 오피스 365입니다. 그래서 쉐어포인트 포탈, 그 다음에 링크, 그 다음에 익스체인지, 저희의 이제 UCNC라고 하죠. 이런 제품군들을 온라인 상으로 이제 구축하도록. 그런데 이제 클라이언트 쪽에 해당되는 저희 오피스 제품은 그냥 클라이언트들 쓰시고, 그걸 제공하고 있는 서버군들은 저희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 올려서 가지고 이제 하시는 부분으로 지금 사용하시는 게 대표적인 저희의 이제 사스 쪽의 서비스가 되고, 그 다음에 저희가 많이 지금은 사실은 외국에서 많이 찾고 있는 게 다이나믹 CRM입니다. 그래서 저희 CRM 제품을 다이나믹스를 온라인상으로 해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세일즈포스닷컴처럼 이제 그냥 쓰시는 그런 CRM들이 또 이제 각광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파스 쪽에서는 현재 저 윈도우즈 애저
이제 파스, 현재는 파스가 돼 있고, EIS는 현재 저희 프리뷰 형태로 공짜로 그냥 쓰실 수 있는 형태로 제공하고 있고, 원래는 11월에 런칭 예정이었는데 조금 딜레이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한 1월 정도는 여러분들한테 선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애조 쪽에 일단은 파스 쪽에서, 데이터베이스 엔진을 제공한다든지, 아니면은 거기 위에 올라가 있는 어플리케이션들을 제공한다든지, 이런 식의 이제, 아니면은, 개발 플랫폼을 제공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지금 제공을 하고 있고, 현재 한 1,500개 고객사가 저희 이제 이 애저를 좀 사용을 하고 계시고요. 국내에서는 뭐, 삼성전자가 가장 대표적인 이제 그 레퍼런스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기존에 아마존의 AWS를 쓰고 있었는데 무슨 용도냐면은 그 삼성전자의 스마트 TV 있잖아요. 그 TV에 그 뒷단에 보면은 실제 펌웨어로 계속 이제 온라인상으로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저희 애저상에 올라가 있는 거를 사용해서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AWS에 있는 걸 저희 쪽으로 이제 컨버전에 쓰고 계시고 일부 이제 게임사들이 이제 CDN 서비스를 해외에 이제 퍼블리싱 할 때 그때 저희 이제 CDN 쪽으로 서비스를 해서 쓰고 있고 저희가 CDN 쪽의 애저 서비스는 현재 전 세계 24개 엣지를 두고 있고요. 그 국내에도 엣지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EIS 쪽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가상 머신을 이제 애저상에 올려놓고 쓰실 수 있는 EIS 부분을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고 프라이빗 쪽에서는 저희가 시스 센터와 윈도우 서버로 해서 프라이빗 클라우드 부분을 구현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이제 프라이빗 클라우드에서 일단은 말씀을 드릴 건데요. 프라이빗 클라우드는 두 가지 요소죠. 아주 고집적되어 있는 가상화 인프라. 저희로 따지면 윈도우 서버 2012에 있는 하이퍼V로 해서 이거를 이제 활용하실 수 있을 거고, 플러스 이제 우측에 보시면 세 가지의 요소가 충족이 돼야지 프라이빗 클라우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상화하고 프라이빗 클라우드는 사실 좀 다른 얘기죠. 그래서 키 요소들이 뭐냐면은 일단은 자원들을 공유해서 쓴다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 하드웨어가 어떻게 됐던 건 상관이 없고 스토리지가 내가 쓰는 디스크가 어느 스토리지 어느 벤더 건지 상관하지 않고 기업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자원을 풀링을 해서 공유화해서 그걸 가지고 나눠서 쪼개서 쓰는 그 개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구현이 되어야지 프라이빗 클라우드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유연성이죠. 서비스의 유연성. 기존에는 대부분 물리적인 인프라가 됐든 아니면 가상화 인프라가 됐든 어때요? 사일로 형태입니다. 가상화를 하더라도 어떻게 하세요? 뭐 우리는 그룹웨어 서버들은 가상화를 다 했습니다. 해서 쭉 그렇게 얘기하죠. 아니면 저 ERP 시스템은 다 가상화했습니다. 근데 프라이빗 클라우드에서는 뭐가 가능해야 되냐면은 오늘 썼던 워크로드를 A라는 서비스를 했던 거를 뺏어서 만약 필요가 없다면 거기에 있는 리소스를 뺏어서 B라는 서비스로 바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이제 가상화 인프라만 가지고는 그거는 이제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유연성을 좀 더 가상화 인프라보다는 극대화해야 되는 그런 요소들을 갖춰야 되는 게 또 목적이고요. 그 다음에 셀프 서비스입니다. 셀프 서비스는 내가 사용하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중간에 운영자나 아니면 관리자의 간섭이나 아니면은 어떤 수동적인 프로비저닝이나 이런 거 없이 자연스럽게 바로 그냥 쓸 수 있는 환경으로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요소가 갖춰야지 프라이빗 클라우드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프라이빗 클라우드로 구현하기 위한 저희 제품 스택이 시스템센터라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 시스템센터가 저희 2012로 해서 올 4월 달에 런칭이 됐고요. 요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시스템센터는 나온 지가 굉장히 오래된 제품부터 해서 새로 나온 제품까지 해가지고 여러 가지 제품들이 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한 8개의 그 모듈로 나눠지고 되어 있고요. 프라이빗 클라우드, 아까 지금 말씀드렸던 그 큰 세 가지의 프라이빗 클라우드의 요건을 갖추기 위한 모든 펑셔널리티가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제품으로는 8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요걸 하나씩 좀 설명을 드려야 뒤에 이제 데모, 제가 동영상하고 또 기능들이나 피처에 대해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맨 밑에 있는 컨피그레이션 부분은 저희가 윈도우즈 클라이언트로부터 비즈니스를 시작하면서 윈도우즈 클라이언트의 전반적인 변경 구성 관리를 하기 위한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패치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데스크탑이나 서버나 이런 것들의 어플리케이션을 배포한다든지 IT 자원을 관리한다든지 이런 용도로 쓰게 되죠. 그래서 프라이빗 클라우드 상에서도 가상화되어 있는 워크로드지만 이런 것들을 컨피그레이션 아이템으로 잡아서 자산 내로
흡수를 하고 그거를 이제 관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VDI를 하더라도 VDI를 다 VM들을 다 배포한 다음에 거기 어플리케이션 배포는 어떻게 할 거며 패치는 어떻게 할 거고 그거에 대한 전반적인 자산은 관리는 어떻게 할 거다. 다 컴필레이션 매니저가 가지고 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모니터링입니다. 저희가 이제 윈도우즈 클라이언트 이후에 이제 저희가 윈도우즈 서버를 이제 런칭을 했고 그 위에 이제 어플리케이션들 제품들을 굉장히 많이 2000년 이후로 저희가 내놨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어플리케이션 관리, 서버 인프라에 대한 관리 측면에서 엔드투엔드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제품을 저희가 오퍼레이션 매니저를 가져왔습니다. 여기 아실지 모르겠는데 맘이라는 제품부터 시작해서 쭉 해서 지금은 C센터 오퍼레이션 매니저라는 제품으로 프라이빗 클라우드 상에서도 전반적인 엔드투엔드 모니터링 구현할 수 있는 제품이고요. 세 번째는 이제 백업하고 그 리커버리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가상 환경에서 뭐 가상 머신을 이미지로 백업한다든지 가상 머신에 있는 특정 데이터만 백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스토리지에 있는 걸 전체적으로 백업해가지고 다른 스토리지로 복제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윈도우 서버 2012에서 나와 있는 그 하이퍼V 단의 DR을 구성하는 거를 저희가 그냥 하이퍼바이저 단 기능 가지고 구현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 DR을 옮긴 다음에 그게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다시 리커버리 하는 거를 DPM으로 통해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공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좀 특이한 거는 보안 제품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엔드포인트 프로텍션 매니저라고 해서 EP라는 제품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그냥 안티바이러스 제품입니다. 그래서 프라이빗 클라우드 구성을 하실 때 거기에 들어가 있는 보안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같이 제공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보시면은 저희가 2007년도에 윈도우 서버 2008에 하이퍼V를 탑재하면서 가상화 관리를 하기 위한 버추얼 머신 매니저를 저희가 런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VMM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VMM의 V센터랑 같은 기능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얘가 하는 주로 기능은 가상 인프라에 대해서 전반적인 프로비저닝, 그다음 배치,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자동화로 구현하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이후에 저희가 보면은 가상화 관리를 위한 모든 컴포넌트는 밑단에서 다 준비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내놓은 제품이 저희 오팔리스라는 제품을 저희가 인수를 했는데 쟤는 뭘 하는 제품이냐면은 그런 관리 제품이 다 나눠져 있는 제품들이거든요. 얘네들을 다 묶어야지만 IT 프로세스를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용자가 VDI를 사용한 다음에 그거를 프로비저닝하고 계정이 없으면 새로 계정을 생성을 하고 그 다음에 VM을 생성한 다음에 거기에 어플리케이션 탑재하고 거기에 모니터링 들어가고 백업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퇴사하면 그걸 다시 뺏어서 리소스 받아서 다시 원복시키고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워크플로우를 자동화하는 툴이 저희 오케스트레이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오케스트레이터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뭐 시트릭스가 인수한 클라우드 스택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이제 VM웨어가 이제 5.1을 내놨죠. 거기에 V 클라우드에 해당되는 부분이 오케스트레이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렇게 복잡한 환경의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구성하다 보니까 왜냐면 거기 안에 VDI도 있고 서버 가상화도 있을 수 있고 어플리케이션 가상화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전반적인 사용자 관점에서 봤을 때 사용자들이 쓰는 입장에서의 워크플로우 아까 말씀드린 오케스트레이터 하는 거는 실제 리소스를 어떻게 배치하고 작업들이 이루어지냐에 되는 거에 대한 워크플로우고요. 그걸 사용하는 IT 사용자들을 위한 워크플로우, 티켓팅하고 요청하고 수락해주고 이런 것들을 자동화하기 위한 ITSM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서비스 매니저가 저희가 2010년도에 개발을 했고요. 그 위에 이제 보면 어플리케이션 인사이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오퍼레이션 매니저에서 되어 있는데 저희 ABI 코드라는 거를 인수를 해서 얘는 어플리케이션 퍼포먼스 모니터링 툴입니다. 흔히 말하는 저희가 APM 툴이라고 하죠. 얘가 하는 게 뭐예요? 어느 구간에서 병목이 생겨서 실제 엔드 유저 단에서 봤을 때는 어느 구간에 아니면 어느 코드 레벨 아니면 어느 데이터베이스에 어떤 잡에서 버틀레이 걸려서 실제 엔드 유저가 봤을 때 레이턴시가 있다라는 거 없다라는 거 판단해주는 그런 툴이 APM이라고 하잖아요. 그 기능이 저희 오퍼레이션 매니저에 넣습니다. 이거 왜 넣는지 하면은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하면서 대부분의 로컬로드가 다 가상화되잖아요. 그 다음에 네트워크도 어때요? 다 저희가 윈도우 서버 2012에서 버추얼 스위치로 해가지고 다 쪼개고 거기에 VLAN으로 또 다 쪼갭니다. 네트워크도 가상화되고 스토리지도 가상화되고 거기 올라가 있는 서버 인프라도 가상화가 돼요. 그 다음에 워크로도 굉장히 나눠져요. 그러면 얘네들을 이런 상황에서 그냥 물리적인 서버 인프라라고 하면은 구간별 체크하는 게 굉장히 쉬웠어요. 하지만은 프라이빗 클라우드 상에서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부분에 문제가 있고 장애에 대한 병목이 있는지를 빨리 캡처하는 게 굉장히 SLA나 OLA를 충족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 오퍼레이션 매니저를 통해서 이게 지금 되어 있고요. 그 위에는 앱 컨트롤러라는 게 있는데 얘는 뭐 하냐면은
내가 클라우드 서비스를 받고 있는 사용자 입장에서 내가 사용하는 그 서비스가 물리적인 서버 인프라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프라이빗 클라우드 상일 수도 있고 퍼블릭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서비스도 내가 VDI를 받을 수도 있고 어플리케이션 가상화도 있을 수도 있고 서버 가상화도 있어요. 사용자 입장이나 어플리케이션 오너 입장에서는 내가 사용하고 있는 서비스가 어느 클라우드의 형태로 제공하던 간에 원포인트에서 내가 다 그거를 봐야 돼요. 그런 입장에서의 클라우드 사용자 입장에서의 포탈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이따가 다시 또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센터 2012에 하나로 다 제공을 해드립니다. 라이센스는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업에서 돌아가셔서 검토를 하실 때 우리는 이러이러한 것까지 하겠다라고 하면 그것만 컴포넌트만 구축해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 큰 장점은 얘네들이 다 인테그레이션 돼 있어요. 그래서 설치하는 것도 저희 그 심센터 어드바이저 통해서 걔를 내가 어떤 모드를 설치하겠다고 찍으면은 걔만 쭉 알아서 설치하는 그런 자동화 부분도 저희가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심센터 2012가 4월에 나오면서 굉장히 좀 많은 부분 저희가 많은 고객들이 찾고 계시고 사실은 하이브리드가 가지는 현재는 사실 그거를 구현하기 위한 부분을 많이 고민하고 계시지 실제로 하진 않잖아요. 근데 오늘은 이런 거에 대한 좀 전반적인 스펙트럼을 이제 보여드리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러면 지금 방금 말씀드린 그 각각의 컴포넌트들이 어떠한 실제 IT 서비스 프로세스 상에 어디에 그 포지셔닝 하는지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은 실제 엔드 유저 단,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을 퍼블리싱해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받으려고 하는 개발자 입장에서는 일단 어떻게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원포인트 포탈이 있어야죠. 그게 앱 컨트롤러를 통해서 일단 된다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 서비스 매니저 뭐예요? 내가 신청을 해야 되잖아요. 서비스를. 그 신청을 하기 위한 프론트 단의 시스템이 서비스 매니저입니다. 그래서 내가 뭐가 필요하다. VDI 몇 개 더 주세요. 아니면 우리 팀에 사용자 몇 명인데 우리가 어플리케이션 가상화 통해서 이거 내가 받고 싶다. 이런 것들을 신청하는 거를 이제 서비스 매니저 통해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티켓팅 돼서 이미 승인된 사용자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이거를 자동화해야 되겠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제품들과 하이퍼V에서 가상머신 생성해서 거기에 OS는 어떤 거, 그 다음에 하드웨어 스펙은 어떤 거, 그 다음에 거기 올라가는 어플리케이션이 어떤 거, 이런 것들 다 조합해가지고 이제 만들어서 실제 사용자가 딱 쓸 수 있게끔 딱 해주는 거죠. 저희 애저에서 이제 VM을 만들어가지고 딱 하면은 한 10분 정도면 VM 이렇게 탁 튕겨져 나옵니다. 그 뭐예요? 그걸 하기 위한 백그라운드 작업들이 다 오토메이션 돼가지고 다 이루어진다. 그거를 해당되는 제품이 아까 말씀드린 오케스트레이터. 그리고 그 사용자가 쓸 수 있게끔 워크플로우를 쭉 만들어주는 게 서비스 매니저에서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그걸 쓸 수 있는 리소스, 하드웨어 리소스가 퍼블릭이 될 수 있고 프라이빗이 될 수도 있고 가상화 인프라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레거시 인프라일 수도 있어요. 여기다가 이제 실제적으로 배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가상화 인프라인 경우는 버추얼 머신 매니저에서 프로비저닝 해가지고 실제 서비스까지 이네이블 시켜가지고 이제 주도록 돼 있고 컨피그레이션 매니저는 그 다음에 변경 작업들 패치를 한다든지 아니면 어플리케이션 배포한다 이런 역할을 이제 하도록 돼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IT 관리자 입장에서는 그거를 모니터링하고 그거의 결과를 서비스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모니터링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백업하는.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는 이런 제품군들이 이렇게 이제 포지셔닝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 기능들을 다 그 설명을 드리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주요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밑에 보시면 이제 잘 안 보이시겠는데 일단은 저희가 지향하는 거는 헤테로지니어스한 인프라를 서포트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저희의 하이퍼V를 채택하신 고객분보다는 저희가 이제 한 4년 돼가지고 앞서 시간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은 VMware랑 굉장히 VM에는 이제 앞서가 있는 선도 리딩하는 지금 업체고 그다음 점유율도 높죠. 근데 저희가 굉장히 많이 따라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다음에 시트릭스 같은 경우에는 VDI의 또 리딩 업체고 그걸 많이 또 가지고 계세요. 대부분 고객분들이 VMware 쓰고 계시고 시트릭스 쓰고 있고 일부 뭐 저희 하이퍼V도 쓰고 있어요. 그럼 투자되어 있는 가상화 인프라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이거를 수용해야 되는 입장이에요. 저희가 만약 치고 올라가려고 하면은.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실센터 2021에서 VM 버추얼 머신 매니저에서는 이 세 가지 벤더의 하이퍼바이저를 다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저희 이따가 데모에서 제가 잠깐 보여드리겠는데 하이퍼V에서 VM을
생성을 할 거냐, 아니면은 EXS에서 할 거냐, 아니면 젠 서버에서 할 거냐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기투자자에 있는 헤테로지니어스한 하이퍼바이저 기능을 제공하는 거 하나. 그다음에 헤테로지니어스한 게 또 뭐 있어요? 그 위에 올라가 있는 VM에 대한 플랫폼입니다. 저희가 계속 이제까지는 윈도우즈 VM만 굉장히 강화하고 사실은 기존의 리눅스나 뭐 이런 거에 채택을 했지만은 좀 들어가는 버전들이 굉장히 낮았어요. 근데 어떻게 됐냐면은 리눅스 진영에서 저희랑 협업을 해서 커널에다가 저희 하이퍼바이저를 인식하게끔 하는 인테그레이션 서비스를 아예 내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나와 있는 5.5 이상의 그 커널들은 다 저희 하이퍼V를 인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VM으로 바로 써서 올려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많이 장점으로 지금 내세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패브릭입니다. 그래서 프로세서 오토메이션이라고 하는 기능은 저희가 많이 강화를 했는데, 무슨 얘기냐면 워크로드에는 분산이랄지 아니면은 배치에 대한 장애가 생길 때 덜 지금 부하를 가지고 있는 호스트로 넘긴다든지 아니면은 하이퍼V에 있는 워크로드를 시트릭스에 있는 젠 서버로 옮긴다든지 이런 식의 어떤 오토메이션을 저희가 구현하는 거에 굉장히 그 중점을 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뭐 라이브 마이그레이션 기능도 전에는 작업이 한 번 할 때 하나밖에 안 옮겼는데 그거에 상관없이 네트워크 밴드위스가 지원하는 까지 한꺼번에 여러 개 워크로드를 VM을 한꺼번에 옮길 수 있는 걸 제공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자동화의 부분을 많이 신경을 썼고요. 그 다음에 셀프 서비스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셀프 서비스 부분을 저희가 많이 강화를 해서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의 뭐 파이낸스, 마케팅, HR에서 각각의 프라이빗 클라우드의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만약 마케팅에서 만약에 어떤 이벤트가 있어서 좀 더 많은 걸 필요하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기존에 있는 프라이빗 클라우드는 제한된 인프라잖아요. 리소스가. 그거를 어떻게 돼요? 파이낸스에서 뺏고 HR에서 뺏어서 그거를 마케팅에 넣어줘야 돼요. 그러면은 실제 운영자는 어떻게 돼요? VM을 꺼서 여기에 있는 CPU, 메모리 뺏어서 얘를 다시 마케팅에다가 해서 넣어줘요. 다운타임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저희는 그게 아니라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다이나믹 메모리 기능하고 그 다음에 CPU의 그 프라이어리티를 지정하는 기능이 두 가지가 제공을 해요. 그걸 가지고 실제 운영을 하면서도 메모리를 안 쓰고 있으면은 그거를 뺏어요. 스태틱으로 주지를 않고 메모리를 저희가 다이나믹으로 주게 되면은 얘가 부팅했을 때 메모리 얼마, 그 다음에 최고로 사용할 수 있는 메모리 얼마, 그 다음에 미니멀 쓸 수 있는 메모리가 VM에다가 제가 2기가를 줬다고 하더라도 2기가를 계속 갖는 게 아니라 걔가 안 쓰면은 뺏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거를 그 유연성 있도록 좀 더 최대한 한정되어 있는 그 하드웨어 리소스이기 때문에 그거를 최대한 풀리 사용할 수 있는 기능들을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은 가장 차이점인데요. 뭐냐면은 기존에는 운영자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가상화나 뭐 하면 어떻게 해요? 프로비저닝 하게 되면은 VM을 생성할 때 하드웨어에 대한 프로파일이 있어요. 이건 어느 밴드나 똑같은 하드웨어에 대한 프로파일. 그 다음에 OS에 대한 프로파일을 합쳐가지고 깡통 OS를 하나 만들어요.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뭐예요? 개발자는 거기다가 자기가 웹 컴포넌트 필요하면은 웹 컴포넌트 설치하고 DB가 필요하면 SQL 설치하고 이래요. 근데 저희는 그것도 자동화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옆에 보시면은 이 앱 프로파일이라는 게 있어요. 이 앱 프로파일이 뭐냐면은 저희가 웹 서버, 그 다음에 LOB 어플리케이션 서버,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서버를 만들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럼 프로비저닝을 하면 SQL 서버 하나 튕겨 나오는 거고, 웹 서버를 하면은 웹 서버가 아예 다 IIS가 다 탑재되고 거기에 웹사이트 다 만들어져서 거기에 그 웹 코드만 딱 올리면은 바로 쓰실 수 있도록 한다라는 거죠. 이거 저희가 그 사스를 제공하는 그 고객사한테 저희가 POC를 했었어요. 5월달에 VM웨어에서 30분이 만들어져요. 딱 만들어져. 그럼 그 다음에 SQL 2008 R2를 설치하는데 4시간이 걸려요. 굉장히 불합리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런 부분을 제공을 하는 게 이번에 좀 많이 시스템센터에서 달라진 부분입니다. 또 하나 지금 보고 계신 거는 앱 컨트롤러에서 사용자가 제가 어떤 ERP 시스템을 담당하고 있는 관리자인데 제가 얼마 리소스를 할당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이거를 서비스 모델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웹 서버 얼마, DB 서버 얼마, 어플리케이션 서버 얼마. 내한테 할당있는 쿼터가 있으니까.
그런데 특정 데이터베이스에서 만약에 저렇게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저런 식으로 빨간색으로 나옵니다. 웹 컨트롤러에서 표시가 돼요. 그럼 그럴 때는 어때요? 그럼 거기에 뭔가 문제가 있죠. 지금 장애가. 근데 그거를 이게 그러면 어떻게 기존에는 어떻게 해요? IT 어드민한테 그 서버 OS 문제가 있는지, 이벤트가 문제가 있는지, SQL 서비스는 정상인지, 아니면 유저 커넥션은 제대로 됐는지 이런 것들 판단하게끔 돼요. 그런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예 관리 시나리오가 아직 다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상인지 아닌지 알려주고 제가 지금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는 그거 더불어서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까 APM 제가 설명드렸어요. 어플리케이션 퍼포먼스 모니터링. 그래서 특정 구간에서 문제가 있는지를 진단하고 그거의 원인이 될 만한 것들을 끄집어내서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특정 스토어 프로시저를 SQL에서 런닝하는데 전체 트랜잭션 타임 중에서 얘가 가장 많이 차지하다. 그러면 이걸 어때요? 개발자한테 던져주고 이거 튜닝 해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클라우드 환경이 되면서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이런 장애 발생했을 때 핀포 게임 하는 거예요. 개발자 간과 운영자 간 아니면은 벤더와 고객 간에 VMware나 아니면 다른 벤더 뭐를 쓰고 계시는 게 어떻게 돼요? 저희 대부분 어때요? 전 세계의 가상화 인프라를 쓰고 있는데 거기에 올라가 있는 워크로드 중에서 윈도우즈 플랫폼이 73%입니다. 근데 하이퍼바이저가 저희 게 아니다 보니까 이게 장애 지원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해소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시스템 센터에서 저희가 제공하는 기능 중에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지원하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이게 앱 컨트롤러인데요. 앱 컨트롤러 UI인데 보시면은 가상 머신을 보실 수가 있어요. 여기는 가상 머신의 리스트입니다. 내가 지금 할당해서 쓰고 있는 가상 머신의 리스트. 그 다음에 내가 현재 매니징하고 있는 프라이빗 클라우드 서비스들 목록도 저렇게 보이고요. 서비스라는 게 뭐 잘 와닿지 않으시겠는데 내가 그룹웨어를 서비스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VM들을 막 매핑 시킬 거 아니에요. 그럼 VM도 아까처럼 보셔야 되고 서비스 상태도 봐야 되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여기 밑에 보면 저 애저가 있습니다. 내가 웹 개발자인데 우리 웹 서버가 온프라미스에도 있고 그 다음에 저희 애저에 또 올려놨어요. 그러면은 그 개발자 입장에서는 어때요? 양쪽 다를 같이 봐야 되잖아요. 왜냐면 서비스는 하나죠. 클라이언트들은 대회에 있는 고객들은 그게 대회 서비스라고 하면은 이게 애저에서 서비스 되는지 아니면 온프라미스 되는지 관심이 없어요. 관심 있는 건 왜 이게 서비스에 장애가 있느냐 없느냐 지연이 없느냐 그거거든요. 그거를 원포인트 다 볼 수 있는 거를 저희가 제공을 해드린다는 겁니다. 그럼 저희가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에 대한 개념을 지금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사실은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에 대한 전제 컨셉과 이거에 대한 비전과 이런 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벤더는 사실은 저희밖에 없습니다. 왜냐면은 뒤에서 제가 비교표로 보여드리겠지만은 각각의 영역에서 잘하는 벤더들은 많이 있어요. 하지만 아울러서 할 수 있는 벤더는 아직 없거든요. 자, 무엇이 되어야 되는지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일단은 요 네 가지 요소가 퍼블릭과 프라이빗이 공존해서 써야 되는 상황이에요. 인증, 가상화, 관리, 개발이 똑같이 돼요. 제가 이걸 설명을 드리면은 인증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 온프라미스에 있는 프라이빗 클라우드에 만들어 놓은 인증 체계가 있어요. 액티브 디렉토리를 쓰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AWS가 됐던 아니면 저희 애저가 됐던 거기다 VM을 올렸어요. 그리고 SQL 서버 설치하고 아니면 웹 서버도 해놨어요. 근데 걔네들 인증 처리 뭐예요? 액티브 디렉토리 하려고 해요. 되나요? AWS에서 안 돼요. 그거를 여기서 쓰고 있는 사용자 이미 되어 있는 액티브 디렉토리의 계정 정보를 가지고 그대로 쓰고 싶다? 안 돼요. 그냥 거기다가 AD를 하나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AD 만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동기화 되나요? 동기화 안 돼요. 저희는 온프라미스에서 프라이빗 클라우드로 생성되어 있는 인증 체계를 그대로 저희 애저에서도 그대로 쓰실 수 있도록 해드립니다. 이게 저희 컨셉이에요. 두 번째, 가상화. 온프라미스에 있는 가상 머신을 저쪽으로 비닐상으로 지금 이쪽에 데이터 센터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걸 올리고 싶어요. 아니면 내가 데이터를 올리고 싶어요. 그렇게 했을 때 그게 되냐는 거예요. 저희는 돼요. AWS나 VM이나 제공하지 않아요. 또 하나 관리 이슈입니다. 아까 제가 신센터 말씀드렸게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내가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그게 공용에 있던 사설에 있던 간에 하나의 서비스라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시스템사를 가지고 원포인트에서 다 관리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저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개발이에요. 예를 들어서 파스를 저희 걸 쓰고 있다. 근데 일부 이쪽에도 사설에도 쓰고 있다. 예를 들어서 뭐 채용 시스템이나 아니면은 어떤 이벤트 때문에 온프라미스에 구축했는데 워크로드가 너무 많이 걸려가지고 이거를 저희 애저를 올리고 싶다. 그래서 이제 웹 소스 코드가 바뀌었어요. 이거를 프로비저닝 해야 돼. 그러면은 퍼블릭에 올리는 코드하고 이거랑 달라야 되네? 다르면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이 프로비저닝하고 배치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저희는 이런 것들을 제공을 이런 컨셉으로 저희가 지금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라이빗 클라우드에서 만들어지는 인프라가 그대로 저희의 애저에서 사용하더라도 연관성 있어서 계속 사실 수 있도록 하는 인프라를 저희가 구현해 드리는 거를 저희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의 컨셉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네트워크 커넥터비티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까 지금 방금 말씀드린 맨 윗단의 관리 스택에 대한 네트워크, 모니터링 이런 부분, 그 레이어에 대한 부분도 제공을 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에 대한 동기화도 하기 위한 것도 저희가 제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 단에 뭐 큐가 됐던 뭐 아니면은 웹 어플리케이션 단인데 이거에 얘네들 단에서의 분산 처리하기 위한 동기화나 아니면 메시징 처리 이런 것도 저희가 제공을 합니다. 그 다음에 머신 대 연결성. 애저에 저희 VM이 있고 저희 온프라미스에 VM이 있는데 온프라미스에 있는 거는 SQL이고 여긴 IIS예요. 얘네들 간에 뭐예요? 통신해야 되잖아요. 실제적으로. 이런 거. 그 다음에 사이트 대 사이트. 우리 데이터 센터와 애저에도 저희가 애저를 서비스하기 위한 글로벌 데이터 센터가 7개가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그쪽에 내가 북미에서 내가 그 서비스 사용자들이 많아서 그쪽에다 하겠다 그럼 그쪽에다가 데디케이션 시키실 수가 있어요. 그렇게 했을 때 거기에 만들어지는 VM들과 우리 데이터 센터 간에 터널링을 뚫어줘야 되잖아요. 작업이 되든 뭐 데이터 통신을 하기 위해 이런 부분을 저희가 제공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애저 커넥터라는 기능을 제공을 아까 보셨던 그래서 웹소스 코드나 이런 것들을 동기화해가지고 간섭을 받지 않고 멀티 테넌시 기능을 그대로 구현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제공하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애저의 버추얼 네트워크 관리자라는 거 있습니다. 그래서 애저에도 저희가 VM이나 이런 것들이 가 있을 때 이거를 온프라미스에 있는 서브넷을 확장하는 개념으로 걔네를 그냥 흡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네트워크 관리자나 버서는 그냥 같은 네트워크인 거예요. 그걸 하기 위한 저희가 그 네트워킹을 하기 위한 부분에 대한 기능을 저희가 애저에서 제공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아까 사이트 또 사이트로, 그러니까 사용자가 접근해서 하는 거 커넥트, 그 다음에 VM 앞에서 하시는 서브넷을 확장한 개념으로 해서 연결성, 그 다음에 마지막은 요거 이제 보여드린 사이트 사이트대로 VPN 터널링 해가지고 이게 하나의 인트로넷처럼 쓸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거. 이 세 가지가 저희가 네트워크, 애저에서 담당하는 네트워크에 대한 저희 기능들이 되겠고요. 그래서 시나리오가 있으면 뭐가 있냐면은, 보시면은 좀 복잡하죠? 온프라미스에 저희 AD 서버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메인 컨트롤러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DNS 역할을 해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애저 쪽에, 오른쪽에 보고 계시는 게, 저희 쉐어포인트 포탈 서버하고, 웹 서버하고,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 서버, 그 다음에 뒷단에 SQL 서버를, 둔 거예요. 사용자는 애저를 통해서 그냥 SSL 그냥 통신해가지고 접속을 하면 됩니다. 그냥 외부에서. 근데 이쪽에도 VM들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인증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하기 위해서 이쪽에 액티브 디렉토리를 배치를 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이쪽에 있는 온프라미스와 퍼블릭에 있는 AD 간에 동기화를 하는 터널링을 하기는 아까 말씀드린 사이트의 터널링을 제공을 해서 얘네들 간에 동기화를 하고 인증 처리하도록 하는 시나리오를 제공을 해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 AD만 있는데 나중에 뒤에 보면 나오시겠지만은 일본의 데이터베이스는 사용자 DB는 절대로 내가 애저에는 못 올리겠다. 근데 웹서버나 이런 것들은 올리겠다. 라고 하면 DB 서버는 이쪽에 다 있고 저쪽에다 이렇게 그냥 웹서버 올리는 그런 식의 구성도 가능해지겠죠. 그 다음에 SQL 데이터 싱크입니다. 지금 왼쪽에 보고 계신 게 온프라미스고요. 그쪽에 데이터베이스가 있고
이제 중앙부터 우측까지는 전부 다 지금 저희 애저입니다. 애저인데 지금 구름 표시로 되어 있는 게 뭐냐면은 글로벌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미주나 아니면 유럽으로 그쪽에다 아예 데디케이트해서 이 서비스는 내가 유럽에 있는 데이터 센터에다 넣겠다 하실 수 있어요. 지정할 수 있거든요. 애저 쪽에서. 그래서 뭐 이쪽은 아시아, 에이펙, 이쪽은 북미, 그 다음에 저쪽은 유럽 이렇게 해놨을 때 데이터베이스를 일부 그쪽 사용자들이 빨리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거를 일부 데이터베이스를 리드온리식으로 올릴 수가 있어요. 애저에다가. 그런 다음에 어떻게 돼? 애저에서 또 데이터 센터 간에 이걸 또 동기화를 또 해야 됩니다. 근데 그거 자체를 저희가 자동으로 제공을 해드려요. 그래서 그게 애저의 트래픽 매니저라는 애가 통해서 그쪽에 계속 싱크 상태를 봐서 네트워크가 별로 없을 때는 그때 동기화 많이 하고 이런 식의 어떠한 그 글로벌 서비스를 위한 고객들을 위해서 저런 기능들을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 또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시스 센터를 온파라미스 상으로 이제 가지고 있을 때 애저에 올라가 있는 VM들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거기서 실제 얘네들이 장애 상황이 있는 건지 제대로 서비스를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변경에 대한 부분이랄지 아니면 백업에 대한 부분을 저 시스 센터에서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어요. 그냥 사이트 사이트 VPN 터널링 뚫어서 이렇게 하실 수가 있고. 궁금하신 게 그러면 야, 우리 사이트에는 장비가 VPN 장비가 있는데 이게 애저랑 호환이 될지 안 될지를 알고 싶으실 거예요. 그래서 현재 저희가 시스코 되고요. 주니퍼 되고 4개 모델이 됩니다. 입만 개 되고 하나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4개 모델이 되고 이거는 저희가 하드웨어 벤더와 계속해서 이거를 VPN 장비를 쓸 수 있는 호환성을 지금 더 늘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관리에 대한 부분도 애저에 있는 거 그다음에 저희 그 여러분 온사이트에 있는 걸 같이 해서 시센터에서 원포인트를 다 모니터링 하실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어플리케이션 모니터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가운데 밑에 부분에 있는 게 오퍼레이션 매니저에서 보이는 다이어그램입니다. 하나의 서비스를 모니터링하는데 일부는 지금 온프라미스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고 오른쪽으로 보이는 애저에 있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분산대에서 서비스할 경우에 만약에 애저 쪽에 문제 생기면 애저 쪽에 이제 빨간 표시가 딱 나오겠죠. 아니면은 이제 그 온프라미스 쪽에 이제 그 장애 상황이 나오면 그거에 이제 디텍트돼서 이제 보여줄 수 있도록 저런 식의 뷰를 제공을 해드려요. 그리고 아까 이제 이건 계속 말씀드렸기 때문에 뭐 앱 오너를 위해서 이제 하나의 서비스인데 일부는 프라이빗 클라우드 쓰고 있고 일부는 저희 애저를 쓰고 있을 때 한 서비스 내에서 현재 상황이 서비스가 정상인지 아닌지를 앱 컨트롤 사용자 관점에서 이제 보실 수 있는 뷰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의 그 구성 시나리오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저 가운데 있는 게 그냥 엔드 유저예요. 엔드 유저인데 기존에 이제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제공하는 IS 서버에서 받는 시기였다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워크플로우가 타겠죠. VPN 터널링 뚫어서 이쪽에 이제 VPN 저희 이제 버추얼 VPN이 제공을 하거든요. 그거랑 온프라미스에 있는 VPN하고 이제 터널링 뚫으면 됩니다. 그거를 지원하는 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고, 그래서 그냥 웹롬만 올릴 때, 파스에서 웹 서비스만 올린 경우에 때는 어떻게 돼요? 엔드 유저가 저쪽으로 붙어서 VPN 타고 이렇게 가서 안에 있는 웹 서버, DB 서버 인증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온다라는 거죠. 저런 시나리오도 가능해주고, 고객분들이 지금은 많이 고려를 하시는 모델이 저런 뭐 중요한 DB 서버나 어플리케이션 서버는 온프라미스에 두고 그 스케일 아웃 해야 되는 웹 서버들은 이제 그 애저에 놓고 아니면 이제 DB 서버도 놓을 수 있겠죠. 데이터베이스를 동계화해서 분산 처리해야 되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어플리케이션도 놓을 수 있고 아까 예제로 보였던 AD 서버 자체도 분산시켜서 볼 수가 있어요. 왜냐? 이 서비스를 받는 사람이 우리 로케이션, 한국에 있지 않고 왜 해외에 있다고 하면은 이런 식의 시나리오도 여러분들이 고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DBC, 그래서 지금 방금 말씀드린 부분에 대한 구성도고요. 그래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에서 저희가 지향하고 하려고 하는 부분은 프라이빗 클라우드에서 제약되어 있는 리소스와 인프라 상황을 극복해서 이거를 애저에 있는 무한히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는 비즈니스 상황에 따라서 유연하게 쓸 수 있는 인프라를 같이 인테그레이션 하는데 굉장히 저희 중점을 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비디오가 있는데 이걸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데모는 준비를 못했어요. 데모는 준비를 못했고 사실은 오늘은 행사가 세 군데가 있어서 다른 쪽에서 또 장비를 가져가는 바람에 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비디오를 대신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는 거는 프라이빗 클라우드 상에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렇게 만드는 걸 한번 보여드리는 거예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게 이제 시센터 버추얼 머신 매니저에서 하나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만듭니다. 만드는 걸 이제 보여드릴게요. 설명을 중간중간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이 VMM이 버추얼 머신 매니저고요. 여기서 클라우드 서비스 이제 위자드 형식으로 만듭니다. 저희는 다 위자드 형식으로 간편하게 하실 수 있도록 저도와드리잖아요. 자, 보시면 앞에서 어떤 리소스를 쓸 건지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로지컬 네트워크를 지정하도록 돼 있죠. 그래서 뭐 DMZ나 아니면 인트라넷이나 아니면 특정 서비스를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잠시. 요 데모까지만 보여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트워크, 그 다음에 네트워크는 어떤 텐지를 쓸 건지 뭐 네트워크 지정할 수 있도록 해놓고 그 다음 스토리지랑 보시면은 내가 사용할 하이퍼바이저를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EXS가 됐던 아니면 젠서버가 됐던 하이퍼V 지정하도록 되어 있고요. 여기 바로 앞에 뭐가 있냐면은 이 서비스를 하기 위한 용량을 설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메모리, CPU, 디스크, 네트워크 이렇게 해가지고 쓸 수 있도록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식으로 쭉 진행하면 이게 끝납니다. 그 다음에는 뭐를 하냐면은 끝난 겁니다. 서비스 하나 만들었어요. 그럼 여기다가 VM도 프로비저닝 해야 될 거잖아요. 이 뒤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냐면 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할 사용자나 그룹을 매핑하는 거를 합니다. 보시면은 어떤 특정 그룹을 지정한 다음에 그 그룹이 가져갈 쿼터와 거기 사용자들 간에 사용자 한 명이 써야 되는 쿼터, 그 전체가 가져가야 되는 쿼터 해가지고 이렇게 지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네트워킹 연결하고 그 다음에 요거 보시면은 앞에서 그 어떤 하이퍼바이저를 쓸 건지 딱 지정한 다음에 거기에 있는 템플릿을 내가 딱 지정했거든요. 그 템플릿 안에 어떠한 이제 템플릿이 다 들어가 있어요. 어떤 거를 이제 쓸 건지가 나와 있고 거기에 또 애드해가지고 또 하실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 보시면은 그 사용자가 VM에서 할 수 있는 권한들을 지정이 되어 있어요. 뭐 셧다운을 시킨다든지 아니면은 그거를 VM을 새로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지정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사용자 관점에서의 앱 컨트롤러에서 제가 이제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는 여기 딱 보면은 프라이빗 클라우드하고 아까 그림에서 보여줬던 퍼블릭 클라우드를 같이 이렇게 보실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VM들 더 갖다가 실제 프로비저닝하고 이런 것들을 보실 수 있도록 해서 웹 UI로 저희가 제공해드리도록 되어 있고요. 요거는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합니다. 웹이기 때문에 이 UI 자체는 여러분들이 바꾸실 수 있어요. 근데 여기 안에서 이 사용자가 쓰고 있는 클라우드가 저런 식으로 VM이 아니라 저희 프라이빗하고 그 다음에 애저를 이렇게 같이 해서 혼용해서 보실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드립니다. 제가 또 D 세션이 있어서 데모는 여기까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보여드리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그래서 아까 보신 것처럼
클라우드 만들어졌으면 그 자기가 클라우드 들어가서 어느 쪽을 쓸 건지 지정하고 거기서 이제 VM 템플릿 가져다가 VM들 보면 여기 VM 템플릿 아까 만들어 놓은 거 있죠? 그거 쭉 해서 걔가 이제 프로비저닝 하면 끝입니다. 쓰시는 입장에서 굉장히 간단하게 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름 지정을 하면은 알아서 도메인 조인하고 애가 그때 SQL이니까 SQL DB까지 다 올려서 딱 이미지가 만들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그 저희 이제 컴퓨터 튼데 앞에서 제가 쭉 설명으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별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참고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여러 가지 그 오퍼링을 많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이 프라이빗 클라우드나 아니면은 애저에 대해서 어도션을 하려고 할 때 영업사원 통해서 말씀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온사이트 세미나 플러스 그 다음에 뭐 POC나 아니면은 이거를 체험할 수 있는 체험센터 이런 것들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과 그 다음에 격려 부탁드립니다. 예, 이것으로 제 세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